안녕하세요, 당사자입니다. 오늘은 민원의 두 번째 이야기 몇 가지 사례를 짚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민원에 대해서는 경찰청이나 사이버 수사대, 그 다음에 이제 주정차 관련해서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의 결과, 그 결과로 인한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경험에 의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사례를 나열한 거고요. 이번에는 민원의 그 두 번째 이야기,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민원의 두 번째 이야기는 보험 관련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겪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되는지 여부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보험 관련 민원을 접하면서 느낀 게 굉장히 많은데요. 전국에 이제 보험을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반인들은 보험 영업을 하는 분들의 실체를 잘 몰라요. 그걸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긴 어렵은데, 보통은 저희가 보험 영업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인사를 받거나 안내를 받으면 명함을 받아요. 그 명함을 보면 무슨 회사에 소속된 팀과 구체적인 이메일 주소, 연락처,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 번호가 적혀져 있죠. 그럼 그 회사를 신뢰를 하고 상품의 설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실은, 보험회사 직원이 법인에 소속되는 직원이 아니고요, 대리점에 소속된 직원들도 있다라는 사실. 차이는 뭐냐? 대리점에 소속된 직원들은 A 회사, B 회사, C 회사, 각각의 회사에 대해서 나열된 상품들을 모두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 고객에게, 그 보험 가입자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상품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반면, 다시 말하면 가급적이면 그 보험 영업 담당자한테 흔히 말하는 상품, 보험이라는 상품 판매라는 거죠. 판매에 대한 마진이 많이 남는 것을 팔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대리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A 회사 제품이 좋다라고 하면, 그 마진이 좋다고 그러면 A 회사를 알선을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A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B 회사의 상품을 판매를 할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 A 회사에 있는 직원이 B 회사의 상품을 팔 수 있게끔 작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 대리점 직원과 짱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니까. 이게 절차적으로 나쁜 건지 옳은 건지라는 규정을 잘 모르겠어요.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 말씀을 드리보면, 제가 정말로 친하게 지내던 분들이 A 회사에 소속된 직원 명함을 들고 A 회사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A 상품을 설명서를 다 듣고 나서 이럴저럴 해서 좀 해약을 해야겠다. 비용도 그렇고 너무 좀 기존에 상품 안내 받았던 것보다는 좀 차이가 많이 나서 해약을 해주려고 이제 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기존에 설명 들었던 한 80% 정도의 원금을 어느 정도 보존을 해준다까지 얘기를 듣고 했는데, 실적으로 그 원금의 20%도 보존이 안 되는 상품이 있더라고요. 이거 너무 부당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가입했었던 담당자분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담당자 얘기로는, 그러면 해약함과 동시에 이 해약된 비율만큼의 일정 부분을 제가 직접 보존을 해주는 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죠. 그 부분은 이제 당사자인 저한테 얘기를 했죠. 야, 지인이 이렇게 얘기해서 그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매라고 계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 번복하지 않는 이상은 해약하면 해약하는 약관에 따르는 게 맞지. 왜 그 담당자가 보존을 해준다라는 얘기가 있느냐? 그 얘기인즉슨 문제가 있다. 분명 그 상품에 대한 경로나 계약 관계에서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물었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A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 대리점 직원이 낀 거죠. 그래서 A 회사 직원이 B 회사의 상품을 팔 수 있게끔 알선을 한 어떤 계약 관계가 된 거죠. 그것이 흔히 말하는 경유 계약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보험사 영업사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럴 의도는 절대 없으니 실적으로 약관에서 구도상으로 얘기했던 만큼 원금의 한 80%만 보존했으면 해약하겠다. 왜냐면 보험 자체가 계속적으로 납부하면 좋지만 형편에 따라서 해약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차일피일 미루고 답변도 없고 나중에 가서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시일이 지났어요. 한 6개월 정도인가? 그래서 그 지인의 얘기를 듣고 정말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죠. 왜? 상품에 대한 판매에 대한 매매죠. 상품을 가입을 했다는 부분은 샀고 그 산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거니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몇 월 며칠을 가입했더니 담당자가 이렇게 와서 보조했는데 이상해서 장황하게 또 나열을 해서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민원을 국민신고에 넣었는데 국민신고에서는 해당 부서가 보험 관련 문제의 분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이용해라 라는 답변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이관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관된 후 한 일주일 정도 지냈던가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 담당실에 어느 분이 이제 직접 절대로 핸드폰으로 오지 않습니다. 관공서 직원들은 휴대폰으로 와서 제가 이런 상황에서 좀 딱하게 되셨는데 거래 약관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건 충분히 설명 듣고 그 담당자가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하면 그건 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고 만약에 그게 좀 불편하시거나 좀 더 알아보시려면 해당 그 보험회사의 감사실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고객만족실이나 감사실에 문의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해당 상품 판매 회사의 감사실에 문의해서 이메일을 날리고 기존의 담당자가 누군지 협의를 해서 결국은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꼬리를 물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해당 법인의 감사실에서 결정이 나고 그 보험 담당자가 어떻게 견책을 받았는지 경위서를 썼는지 감봉이 당했는지까지는 알 수는 없으나 결론은 그 감사실에서 이 보험 가입자, 흔히 말하는 피보험자죠. 그 담당자한테 결정이 돼서 원금을 모두 다 상환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건 어떤 결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그 보험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하자가 있거라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급을 해준 거예요. 원금을 다 보존해 줬습니다. 해약과 동시에. 다시 얘기하면 보험회사는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정확한 근거나 팩트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당연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부분이 이렇게 돼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구나 라는 부분을 제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보험에서 그냥 해약한 원금 손해되는구나 이런 거와 가입과 동시에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까지도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 가입된 부분이 어떤 표현을 받는지, 이 보험 가입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받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으나 형편에 따라서 해약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따라서 일정 부분 이렇게 원금 손실이 많이 됐었나 라는 의문을 품었을 때는 약관을 한번 보시고 한번 민원을 제기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역에 이제 맘카페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집사람이 얘기를 했었어요. 수돗물이 너무 좀 시커멓게 나온다라는 평이 있어서, 저희는 샤워기도 이렇게 스탱으로 된 샤워기인데 맘카페에 올린 글을 봤더니 이 적수가 녹물이 이렇게 시커멓게 나온 사진을 찍어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녁을 먹다 보니까 이 공중파에서도 이 지금 지역에 상수도 사업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적수가 나온다까지 나와서 이게 언제 개선될지 언제 보완이 될지 전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 좀 심각하다. 우리 아이들도 있고 이걸로 지금 다 음용을 하고 밥도 해먹고 지금 뭐든지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다가
첫 번째, 제일 가까운 관리사무소에 먼저 갔어요. 관리사무소에 딱 진입을 하니 관리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문의를 했을 때 제가 처음에 단 한마디가 얘기를 했습니다. 샤워를 계속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뒤편에 있는 관리소장님은 족같은 진상 하나 왔구나. 표현은 고개 숙이고 푹 숙이고 있고, 어떤 여자분이 담당 선무 직원이죠. 분이 네, 그게요. 아니 선생님, 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도 나와 있고 돼서 이 지역이 문제라는데 샤워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됩니까, 안 해야 돼요? 밥해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랬더니 답변이 얼버무린 상태로 지금 현재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음용수로 기준이 나왔다까지 얘기가 돼서 아직 결과는 통보를 못 받은 상태고, 지금 상수도에 있는 수돗물을, 이 지역에 있는 수돗물을 채수를 해갔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 확답을 주겠다. 그럼 지금까지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네요? 라고 했더니 기존에 사왔던 생수라든지 샤워기, 필터, 샤워기 그 영수증 구매 내역을 구비해 놓으시고 피해 신고 사례를 신청을 받겠다까지 답변이 나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접수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지역 주민들은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골치 아픈 민원이죠. 족같은 민원생이 와가지고 짜증이 한 바가지 나는 거죠. 퇴근도 못하고 골치 아픈 이유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뉘앙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답변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음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이 오면 그 공문서 주시고 공유해 주신 다음에 그냥 쓰겠습니다. 답변을 좀 주세요. 아직 못 쓴다는 상황이라. 그렇게 일단락 되고 나서 바로 114에 문의해서 그 지역, 해당 지역 상수도 사업본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1회, 2회 자동응답 전화가 왔고, 물론 근무 시간 했죠. 2회째도 안 받았어요, 자동응답. 한 30분 시간을 냈는데 오기가 생겨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했습니다. 녹음기를 켜고요. 지역 상수사업본부에 했더니 이게 민원 응대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네, 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지역 관리사무소에서도 문의를 하니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샤워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물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차트를 보시더니 수돗물을 지금 음용하실 수 있는 적합 기준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다. 그러면 지금 있는 임산부든 아이들도 먹어도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먹어도 되는 기준에 적합이 됐습니다.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이 우리 지역에 있는 물탱크를 취수를 해서 가져간 적합 기준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으로 들어오는 취수라는 물입니까? 그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 확답을 못 주시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이가 없어서, 아니 담당자시지만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실 텐데 제가 이런 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팔자를 고치려고 하는 입장도 아니라, 단순히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보완이 되거나 조치가 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전화도 안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됐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지원을 해준다든지 생수를 공급할 수 있게끔 루트를 주어든지 급하게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믿고 따르지 않겠나요? 했더니 그거는 아주머니 분인데, 네, 그렇죠. 담당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래서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적합 기준이 낮다라는 근거로 삼고 제가 이거 녹음해 놓은 거니까요. 열심히 사용하고요. 문제가 생기면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상수사업본부에서 얘기하는 공식적인 의견은 음용수로 이 지역에 있는 음용수 적합 기준이 난 거 맞죠? 라고 얘기했더니 네, 맞다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제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도 지역 관리사무소 물탱크 청소를 했던 녹물이 나왔는데, 결론으로 문의를 드려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이 상수도 사업본부의 관할 공무원들이 상수도에 대한 내용을 상수도에 대한 수도에 대한 물에 대한 지식이 개좆도 없다라는 사실을 그 하청업체 직원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를테면 뭐 팔당댐이든 취수원의 이 수원지에서 물에 있는 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 관이 뭐 A라는 관이 있고 B라는 관이 있다고 치면 기존에 A라는 관이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거나 청소를 하게 되면 유동적으로 이제 그 플랜 B로 이제 B라는 관으로 이제 이관을 시켜서 이제 수돗물을 공급하게끔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 B라는 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농도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일부분 나오고 그만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계획이나 어떤 그 대처 없이 바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썩은 물이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예측한 것보다 더 나올 수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대책이나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어떤 매뉴얼조차도 없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 집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편파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들 성향은 저같이 성질이 족같고 괴팍한 새끼들은 못하는 일이고요. 근성 자체가 되게 보수적인 성향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향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변화를 되게 싫어하는 집단이에요. 그걸 계속 그대로 꾸준히 답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세상이 급변하고 있으면 그 급변하는 거에 대응을 해서 발빠르게 뒤처지지 않고 이루어 나가야 어떤 이익 집단에 있어서는 살아남잖아요. 기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적응 못하거나 뒤처지면 도산하거나 망하잖아요. 우리 눈에 없어지는 건데, 이 관공서라는 집단 자체는 그런 게 뒤처져요. 뭔가 앞서 나갈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고요. 사건이나 사고가 큰 틀에서 일어나서 진짜 사회적인 큰 이슈가 돼야 이제 이게 문제점으로 나타나야만이 그 원인 규명서부터 책임자 처벌서부터 슬슬슬 이루어지면서 그때 이제 개정이 돼요. 바뀌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국민들이 인식을 하면 그때 바뀝니다. 인식하지 않고 묻혀지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민원을 넣는 겁니다. 민원은 여러분 바뀌는 세상이고, 저만 혼자 사는 거면 민원 넣을 필요도 없어요. 뭐하러 민원 넣어? 씨발 나만 저기 뭐야 아니면 되지. 굳이 뭐 누가 뭐 자칫은 알게 뭐야. 그것도 필요 없지. 하지만 이 자식을 낳아보고 우리 후세 애들한테는 그런 환경이 똑같이 내가 접했던 상황을 그대로 물려주는 게 너무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아빠는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었어? 아빠는 그때 뭘 했어? 어떤 투쟁을 하고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된 거고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점이 있다면 누가 생각하지 못한 내용을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요. 그게 반영이 되면 되는데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 사람이 더 반영을 하게끔 계속적으로 푸시를 해야 돼요. 계란으로도 바위를 깰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조금의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 사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에 대해서 이 두 번째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린 이유는 너무나도 억울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겪어봤었던 얘기. 이 상수도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해결이 되면 얼마의 보상 절차나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지까지 어떤 마무리까지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은 민원을 계속 넣으시고요. 귀찮으셔도.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야 좀 더 살기 좋고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남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고 귀찮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거는 어느 한 개인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집단에 대해서 어떤 그 조직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거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에 있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의견을 표출하면
그게 합당하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넣는 거예요. 제가 너무 바쁘게 살고 저 쓸데없는 짓거리를 많이 하는 인간이라고 오해를 사실 수도 있지만 저도 지칠 때가 있으나 민원은 꼭 넣으셔야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민원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